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홍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오늘 첫 번째 법정 출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30분 만에 끝난 걸로 돼 있고, 어느 보도에서는 또 40분 만에 끝난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짧게 인정신문 수준에서만 끝나고, 구체적인 재판, 그 피의 혐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혐의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돼요. 지금 뭐 도하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내고 있어요. 상당히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지금 어제 있었던 이 조희대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빌드업이다. 민주당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누가 이 국회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관례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을 오늘 말이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내란 재판부 설치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또는 사퇴 압박이라든가 이런 지금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국회 논의에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미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천대엽 처장이 우원식을 만났습니다. 자, 뭐 뻔한 얘기죠. 우원식은 뭐 저 현 재판의 신뢰성, 사법부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조치 뭐 잔소리 말고 다 받아들여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천대엽 지금 이 법원행정처장이 조목조목 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죠. 자,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는 거, 시위하는 거.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특정, 그러니까 이제 중 시위라든가 이 반발 집회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재빠르게 이거를 제한 조치를 했는데 집회 제한 조치 이거를 오늘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 예. 명시적으로 폭력이라든가 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헌법상의 기본 권한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결정은요. 이재명의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반중 집회 시위 이거를 차단하라, 통제하라 이런 지시를 딱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말이죠. 이 헌법상의 기본권, 집회 결사까지 짓밟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런 조치가 결국은요. 국내적으로 이제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논쟁이 되지 않고 이게 말하자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제일 지금 우려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현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친중 경사가 심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친중 경사에 대한 우려와 의혹 그리고 비판이 강한데 여기에 말하자면 더 그런 불신을 가중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미 동맹 관계에도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말이죠. 이 중국을 지나치게 챙기는 듯한 이런 대통령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참모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반중 집회를 하지 말라, 통제하라라고 하는 이재명의 지시는요, 이런 지시는 결국 법원이 묵살시켰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오늘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이 재판이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우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안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금품,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명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재판은 처음으로 재판 시작에 앞서서 30초 정도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촬영이 끝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인정신문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출정 동향과 관련해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한 대로 옷차림이 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짙은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의 311호 중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정색 안경, 그리고 흰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보승줄이나 수갑은 차지 않았고요.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속에 조용히 앉았고요. 그리고 왼쪽 옷깃에 수영보로 43988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초 정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이후로 언론사 취재진 철수한 뒤에 이제 판사가 인정신문 절차를 들어갔어요. 이름과 직업, 본적과 같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가 되겠는데요. 생년월일을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72년 9월 2일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피고인 직업 없는 거 맞나요? 라고 물으니까 네, 무직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강상명 봉산리가 본적기준 등록지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니다라고 한 거, 다 이제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똑소리나게 대답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시 5분쯤에 중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2시 10분에 재판이 시작돼서 한 2, 30분 정도 지금 이런 인정신문 절차를 하고 지금 이제 재판이 오늘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영부인이 말이죠. 이렇게 재판정에 쓴 것도 처음이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은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정에 쓴 것도 처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런 그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지금 내 법사위가 난장판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 그래서 본래는요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결국 오늘 조희대가 뭔데 안 나오냐? 청문회 나와라. 그리고 추미애 힘내라.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힘을 바짝 실어줬어요. 이거를 본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은 즉 국가 패드캅의 역할과 관련해서 당이 너무 강성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고 우려고 비판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의식해서 일종의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설이 저는 상당히 더 유력한 설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냥 지금대로 하면 추진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내놓은 겁니다. 사법부 수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 탄핵 시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면 민주당과 잘 맞는 이흥구 대법관을 직무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냐. 왜? 이흥구가 그 다음에 제일 선임이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언급까지 했지 않습니까? 요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이 가장 중요한 삼권 분립을 그대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청문회 이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30일 날 열린 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돌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 이제 청문회를 맞불렀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청문회. 예.
그래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추나대전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추나대전이 결국 내년 지설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헌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거취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헌법 전수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표명하는 데 대해서 심히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미애 지금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죄로 추미애를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런 이 발언을 보면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상당히 이제 이 적법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인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려고 한다. 뭐 이거 채택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근거가 열린공감 TV 녹취록이었는데 본인들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그 증거는 채택도 안 했다. 저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죠. 예. 그래서 열린공감TV라든지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음모론에 관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 청문회에 대한 지지 여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이제 우의장을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이죠. 우의장은요, 지금 이제 이 내란 재판 이런 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그러니 법원 측에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라. 여기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뭐겠어요? 주기현 판사 떼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가 결자 해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면담은요, 이 법원행정처, 즉 대법원 측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루어진 건데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 그리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이 법사위에서는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지 않고 천대엽 대장이 대신 출석해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해 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우의장을 만난 것도 이런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조희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만났지만은 입장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 면담에는요, 면담에서는 이제 청문회하고 내란 전담 전반부 설치를 비롯한 이런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오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언론의 지금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원식 의장이 하는 얘기가 뭐 다 정답 빠른 거니까요. 예, 생략을 하고 그래서 천대엽 처장이 이제 전한 지금 사실상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보면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12상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엄 사태 후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우연적 조치라고 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9일 날 열렸던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해서는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12.3 비상계엄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우연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국민들의 신속한 호언의식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헌법 질서가 회복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도 정상적인 사법권 행사가 일시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신속히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상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지전 재판, 이 재판부가 침대 축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속 재판을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법원장이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는데 이런 그 천대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과연 우원식 의장을 어느 정도나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서울고법에서 지금 판단이 내려왔어요. 명동 반중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이재명의 이런 그 긴급치 심문이 법원의 판결로 묵살된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법리적으로 본다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은요, 경찰이 집회금지 명령을 낼 때는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과 집회의 자유 간의 균형,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요. 침해의 최소성 원칙. 예. 그러니까 집회 자유를 침해를 하되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마. 이거는 최대한으로 침해한 거잖아요. 그게 이게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하고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 이게 균형되어야 되는데 균형이 되지 않았다. 예. 지나치게 공공복리 쪽으로 과잉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 처분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 이게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 법적 근거로서는 경찰의 집회 금지는 평화적 집회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집회 금지는 인정되지 않고 폭력이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예상되지 않는 한 사전적 방지 조치로 전체 집회 권한을 막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회가 대사관의 안전과 같은 직접적 구체적 피해를 초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전적, 포괄적 금지는 집회의 자유문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때 이 금지 처분, 집회를 하지 말아라. 이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고 앞으로 유사한 집회 제한에도 헌법상 명확한 기준이 그리고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요, 집회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금지 권한 행사할 시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국익 판단이 요구됨을 법적으로 확인해줬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서울고등법원의 오늘 판결은요, 경찰이 집회 자체를 금지한 처분은 취소하라. 즉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 집회는 그동안 자유대학 학생층에서 주도적으로 집회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등법원의 이제 판결로 인해서 명동,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집회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게 말이죠.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만 꼭 찍어서 이거 하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모진들, 특히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실 이렇게 법률 담당, 그리고 정무수석실, 뭐 해당이 다 되죠. 그래서 이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올바른 보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묘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